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의 기조 아래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주도성을 가진 사람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은 경기도 교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제시되었는데 저는 물론 이 5개 영역 모두 관심이 있지만 그중 선택한 영역은 2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교육 협력으로 교육 생태계 확장 교육과정과 저는 자율성과 전문성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을 영역을 2가지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학급 경영 방안을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 협력으로 교육 생태계 확장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2가지 학급 경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경기 공유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습 경험이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경기학교예술 창작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뮤지컬을 활동해 보거나 아니면 연극 활동을 해보는 것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습 경험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전문가를 교실로 초청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문가를 교실로 초청하게 되면 학습의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태교육을 실시할 때 환경운동가를 지역사회 환경운동가를 초청한다면 학생들은 환경운동가에게 생태교육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어려웠던 점을 묻고 답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영역 측면에서 학급 경영 방안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자치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급 자치회의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급 운영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자치회의로서 실현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교실을 위해서 조금 더 협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자세를 함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IB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IB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성 함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탐구, 실행, 성찰의 수업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꺼냄으로써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다면 학생들은 지구촌 문제 해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꺼내보고 그것을 말해봄으로써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밖에도 나머지 3개 영역에도 매우 관심이 있고 이 5개 영역을 모두 저의 관심사로 하여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형 2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의 평가의 의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평가의 의의는 2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학습 수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5개념은 어디인지, 학습의 5개념의 출발점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5개념을 파악했다면 이를 정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교사가 파악할 수 있고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맞춤 처방을 하기 위해선 교사의 피드백이나 혹은 학생의 수준을 반영한 수업 설계 등이 대응 방안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는 학생의 진단 기록을 이용해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AI 튜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하이러닝을 활용한다면 학생이 학습 수준에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맞춤형 문제나 혹은 보조자료를 하이러닝이 제공함으로써 학생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보조교사로서 저는
AI 보조교사로서 에듀테크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하겠습니다. 학생의 부족한 점을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글쓰기를 연계한 수업, 읽기를 연계한 수업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했다면 그것이 에듀테크에 누가 기록이 됩니다. 그 누가 기록이 된 것을 교사는 실시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생의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러닝을 활용한다면 교사가 학생이 학습이 끝난 후에도 추후에 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 채팅 방식을 활용해서 학생이 그 피드백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학습 성장과 맞춤형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이를 고려하여 에듀테크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학년 학급 담임 교사로서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급 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3가지 정도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급 자치회의 경우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여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하는 학급 자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일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모델을 포방하여서 다양한 문화부나 체육부, 환경부와 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서를 나누고 그 다양한 부서에서 학급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연구해 본 뒤 이것을 자치회에서 나눈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부서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일회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급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급회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온라인 소통 밴드를 개설한다면 학급 자체에서 회의할 수 있는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고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더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반영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급 자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을 바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해 보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 답변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서를 선택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부서만에 머물게 되면 하나의 측면밖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분기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 본다면 다양한 학교 생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고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부서 개설, 지속적인 학급 자치의 운영, 그리고 마지막 역할을 바꿔보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경기도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즉답형 1번 문항 답해주세요. 네, 잠시 답변을 생각해 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현재 누워있고
교사는 이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문제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학급 담임 교사로서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환경교육 지도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공유 학교와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역의 공유 학교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지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유 학교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탄소 중립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을 활용하겠습니다. 탄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것을 주제로 학생들과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들과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환경 자원들을 활용해 학생들과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갯벌이나 혹은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과 현장 체험 학습을 직접 떠나보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실제로 느껴본다면 학생들은 조금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탄소 중립 환경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가 항상 인지하고 수업해야 되는 교육 주제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선배 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직답형 2번 문항 답변해 주세요. 네, 이번 문항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저를 성장시킨 경험에 관련된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입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교 때 축구부 주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축구부 주장을 맡으면서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음에 해결하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보니까 모두의 의견이 반영도 안 되고 그것이 결국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바꿨고 친구들과 함께 항상 주기적으로 얘기해보고 더 나은 발전에 대해 항상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축구부를 만들어 갈 수 있었고 그것이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협력적 역량을 저는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이는 교육과정에 연계시킬 방안에 대해 2가지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려 마니또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려 마니또 제도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이 서로를 돕고 이해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너도 나도 배움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잘하는 분야 그리고 못하는 분야를 각자 정해서 학생들이 배움짝 제도로 멘토 멘티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서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친구의 답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역량을 기른다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